안녕하십니까. 위험물 기능사 책을 집필한 현성호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위험물 기능사 취득하기 위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능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1차 시험이 필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실기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객관식 형태로 60문항 출제가 되고요. 실기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자, 주관식 형태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60문항 중에서 이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36문항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맞히시면 그때 이제 필기시험 합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60점 기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차 실기시험에 가면 역시 20문제 중에 60점. 그러면 결과적으로 12개 문항이죠. 12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60점을 말하는 겁니다. 60점 이상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필기시험에 대한 것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화학만을 위한, 기초 화학만을 위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초 화학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 화학에 대한 분야가 출제 빈도가 적다고 해서 화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결과적으로 위별 위험물의 종류나 성상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기초 화학이 좀 어느 정도 좀 기초가 탄탄한 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학 분야가 내용이 적게 출제된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화 방법의 경우에는 약제의 종류, 특히 이제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위험물 종류 및 성상,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이렇게 두 가지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부할 때 그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그냥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조금 더 이제 짚어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하다가 이것만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화 쪽에 보면 능력단이나 뭐 또는 뭐 그 소요단이라든가 이런 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할원 소화 약제 명명법이라든가 또는 그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라든가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번 출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화약제 부분에 대해서 한 뭐 10개, 그러니까 1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학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건 좀 책에 볼륨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이거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수원의 양, 다시 말해서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 대한 수원의 양 요것만 학습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 난 그건 틀릴래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양을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시설 쪽에서는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의 수원의 양을 계산하는 공식만 요것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위별 위험물 1, 2부터 6까지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건 내용이 좀 많아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 불필요한 내용은 많이 뺐고요. 그 다음에 1류, 2류, 3류, 5류, 6류는 많지는 않아요. 4류가 좀 내용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다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인하점과 연소 범위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입니다. 법은요, 우리가 암기를 안 하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최소한 다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객관식 60문항 중에서 36개 문항을 여러분들이 꼭 이거 이상 맞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위험물 성상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기시험 준비가 됩니다. 자, 예전에는 실기시험을 갖다가 작업형하고 이제 그다음 필답형 두 가지 형태를 혼합한 형태로 시험을 봤었는데 2020년부터는 이 작업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작업형 문제를 책에다 넣어놨던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작업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필답형 문제에다가 동영상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동영상을 안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안 보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작업형 문제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에다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또는 위험물 제조소와 관련된 영상들을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들을 좀 보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기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유별 위험물의 종류 및 성사항이 거의 한 50% 정도, 그리고 이제 법이 한 30~40%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야만 사실은 공부를 해도 사실은 거의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하고서요. 가, 나, 다. 문제에서는 가나다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라미에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1번이 5점 배점인데 세 가지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만 맞히면 이제 여기 가번만 맞고 나다가 틀릴 수도 있고요. 가가 틀리고 나, 다가 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만 맞힐 경우에는 보통 배점이 1점이 되겠고요. 두 개 맞히면 3점, 세 개 다 맞히면 5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매번 문제마다 배점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5점짜리 배점도 있고 또는 4점짜리, 2점짜리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는 건 다 쓰셔야 되고요. 다만 쓸 때 틀린 답과 같이 쓰시면 그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쓰셨다 하더라도 괄호에 놓고서 틀린 거를 같이 병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건 틀린 답안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답을 쓰시면 그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필기시험, 1차 시험, 그 다음에 2차 시험 이렇게 실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어떻든 화학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는 거니까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학을 좀 바탕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실기 시험할 때 제가 이제 책에다도 그런 내용은 적어 놨는데 특히 법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 제조소하고 안전거리라든가 또는 옥내저장소 설치 기준이라든가 시설별 보유공지 기준이라든가 또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주의사항은 뭔지 그리고 오개탱크 저장소 방위제 이런 것들은 매번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확실하게 하셔서 좀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출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아 이게 나왔던 게 또 나오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최소한 5년치 이상은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리고 시험에 임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준비 잘 하셔서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